책에는 아들과 엄마의 사례가 나옵니다. 중학교 첫 학기 아들이 수학에서 D학점을 받아오죠. 이때 많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야? 정신 안 차릴래? 이러다 어떡하려고 그래?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뭐. 너 원래 언어랑 안 맞더라. 그런데 현명한 엄마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래 고민하다가 만든 코너 대신 읽어드립니다로 시작합니다. 부모님들 강연장이나 SNS로 소통하다 보면요, 제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고 싶은 책 정말 많은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밤에 책 펼치면 2페이지도 못 읽고 잠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두 아들 키우면서 일하고 공부하고 집안 챙기면서 책 한 권 제대로 읽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제가 대신 먼저 읽어드리면 어떨까? 그 생각에서 이 코너가 탄생했어요. 바쁜 부모님들 대신해서 꼭 필요한 교육 정보를 전문가가 대신 읽고 검증해서 전달해드리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단순 요약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전달해드리자고요. 앞으로 매달 딱 한 권의 양질의 책을 제가 선정해서요, 교육학, 뇌과학, 학습과 심리 분야에 정말 구독자님들께 이건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이런 책만 딱 골라서요 소개할 예정입니다. 구독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활용법은 딱 3가지인데요. 첫 번째, 핵심을 먼저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아주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자리에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 목소리를 위해서 이렇게 ASMR처럼 꾸몄거든요. 두 번째, 들으시다가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으면요, 노트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만 적어두세요. 그게 부모님들의 새로운 말 습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가능하시다면 나중에 이 책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훨씬 더 빨리 깊게 읽히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일종의 사전 안내서가 되는 거죠. 앞으로 이 코너에서는요, 자녀의 공부 태도, 습관, 부모의 말, 태도, 디지털 시대의 학습 환경, 이런 주제들을 다루는 양서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기획은요, 이 책 때문에 생각하게 됐는데요, 대신 읽어드립니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오늘의 책, 첫 번째 책, 바로 캠베인 교수의 최고의 공부는 집에서 시작된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 캠베인 교수는요, 미국 대학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불려요.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 이렇게 말이죠. 베스트셀러 최고의 공부 다들 아시죠? 그 책의 저자입니다. 전작 최고의 공부에서는요, 진짜 잘 배우는 학생들, 진짜 똑똑한 학생들은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을 수십 년간의 인터뷰와 연구로 추려낸 책이었죠. 어떤 학생이 스스로 배움을 좋아하게 되는지, 또 어떤 학생은 점수만 잘 받고 금방 지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다면, 이번 신간은요, 최고의 공부 집에서 시작된다는 그 통찰을 가정으로 가져온 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질문에서 출발하는데요. 대학에서 최고의 학습자로 자라는 학생들, 잘 자란 학생들, 그 아이들은 어릴 때 집에서 어떤 말들을 듣고 자랐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왜 학교에서 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는 자발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문제 해결력도 좋고 창의력도 좋은 반면에 다른 아이는 주저하고 망설이고 배움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책은 그것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가정에서의 환경 설정에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요, 집에서 시작되는 공부의 기초 체력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 내용 중에 여러 챕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핵심이 마인드셋, 즉 아이의 마음가짐을 먼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느냐, 어떤 학원을 다니느냐, 어떤 교재를 쓰느냐, 이 모든 것에 위에 내가 배울 수 있다고 믿는 그 마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음, 실수해도 괜찮다는 감각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원래 성격이 저래요. 원래 숫자를 싫어합니다. 원래 글을 못 써요. 이 말 속에는 조용한 가정이 깔려 있어요. 원래 그런 아이. 이런 생각 말이죠. 이게 바로 미국 스탠퍼드대 심리학과 교수인 캐럴 드웨이기 말한 고정 마인드셋인데요. 반대로 성장 마인드셋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연습하면, 방법을 바꾸면, 도움을 받으면 더 나아질 수 있어. 캠베인은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인용하면서요, 책에서 이렇게 정리하죠. 인간의 지능과 능력은 타고난 한 번의 점수가 아니라 경험과 시도 속에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이죠.
특히 스탠퍼드대의 심리학자 앨버트 벤듀라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이 효능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그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드는데요. 피터팬이 하늘을 날려면 요정가루, 즉 기술도 필요하지만 내가 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면 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똑같아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안 되고요. 내가 해보면 해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자기 효능감과 마인드셋이 어디에서 만들어지냐고요? 네, 바로 집입니다. 아이가 틀렸을 때 부모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어떤 말을 먼저 하는지, 실수했을 때 왜 그랬어? 이렇게 먼저 듣는지, 아니면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볼까? 이 말부터 듣는지, 이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아이의 머릿속 해설자를 만든다고 이 책은 강조하고 있어요. 책을 읽다가 제가 뜨끔한 구절이 있어서 문단 가져와서 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때로는 아이들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 부모에게는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의 열정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한 번의 비웃음, 찡그림, 표정, 무관심한 표정으로도 아이들의 열정은 영원히 식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아이의 열정을 존중하고 실수나 실패를 절대로 조롱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요, 아이가 부모의 표정이나 행동을 다 지켜보고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는데 저도 정말 많이 찔리더라고요. 저희 첫째가 제게 했던 그 말들, 야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야구에 대해서 들려줬던 그 관심들, 경제에 대한 관심, 제가 너무 많이 못 살려준 건 아닌지 반성이 되더라고요. 어쩐지 요즘에 그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책의 장점은 이렇게 읽으면서 저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건 아무리 좋은 교육 영상도 대체하기 어려운 점이죠. 저는 가정에서 마인드셋을 다루는 것은 공부법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엉켜 있으면요, 좋은 공부법, 좋은 교재, 좋은 학원도 아이에게 제대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책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교수님이 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책은 실패라는 말을 너무 많이 씁니다. 저는 수업에서 절대 그 부정적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성공을 강조하니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겉으로는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죠. 그런데 과연 실상은 그런가요? 저자는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더들리 허슈바크의 말을 떠올립니다. 허슈바크는 과학자들을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특별히 똑똑해서가 아니라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계속 시도하기 때문에 결국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주죠. 자연은 변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계속 틀려보고 다시 가설을 세워보고 그러면서 서서히 진짜에 다가간다고 말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패를 아예 없애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패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실패는 나는 부족한 사람, 이것이 돼버리면요, 아이는 도전을 피하게 됩니다. 반면에 실패는 아직 모르는 게 있었다는 신호, 이렇게 되면 아이는 실패에서 배움을 찾죠. 이 해석의 차이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아이 곁에 있는 부모임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책은 잠깐 IQ 이야기도 다뤄주는데요. 프랑스의 비네가라는 사람이 처음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만들었던 그 테스트가 나중에는 미국에서 지능지수로 변하면서 머리 좋은 아이, 그렇지 않은 아이 나누는 기준처럼 굳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요. 너는 이 정도 수준이야.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아이야. 라는 고정된 낙인처럼 사용됐다는 점이에요. 캠베인은 이런 IQ 문화와 다친 사고 그리고 어른들의 무심한 말들이 합쳐져서 어떤 아이는 원래 뛰어나고 대부분의 아이는 그저 그렇다. 이런 생각이 우리 사회에 스며들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뇌과학과 발달 심리학은 점점 반대의 증거를 쌓아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기는 태어날 때 아무 말도 못하죠. 어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언어를 유연하게 습득해서 나중에 말을 잘하게 되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은 어떨까요? 실제로 뇌구조가 그 기술에 맞춰서 달라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저글링 같은 것을 새로 배우는 실험에서는요, 관련 뇌 영역이 실제로 두꺼워지는 것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지능은 키처럼 한번 재고 끝나는 숫자가 아니라 경험과 연습에 따라
평생 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요. 이걸 부모가 믿어줄 때 아이도 자기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고요? 책에는 마턴과 엄마 모데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학교 첫 학기 마턴이 수학에서 D학점을 받아오죠. 이때 많은 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뭐야? 정신 안 차릴래? 이러다 어떡하려고 그래?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너 원래 그 언어 쪽이랑 잘 안 맞더라. 그러나 엄마 모데이는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죠. 이건 아주 우리한테 소중한 교훈을 배울 기회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네가 틀린 문제들의 개념부터 한번 이해해볼까? 여기서부터 출발해보자. 아이 탓도 선생님 탓도 일단 하지 않고요. 차분히 이렇게 묻는 것이죠. 수업에서 뭐 배우고 왔어? 어떤 문제들 나오는지 기억해? 알고 보니까요. 수업 내용은 마턴이 이미 몇 년 전부터 풀었던 아주 기초적인 연산 위주였어요. 마턴은 지루해서 집중하지 못했던 겁니다. 엄마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학교와 상의해서 아이와 친구들이 교실 뒤에서 더 어려운 문제,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볼 수 있도록 제안해보죠. 덕분에 아이들 성적은요 모두 올랐고요. 마턴은 이후에도 수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았고 심지어 수학을 많이 활용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한데요. 성적표 하나를 보고 넌 원래 수학이랑 안 맞는구나 이렇게 단정 짓는 대신에 그 성적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가 무엇인지 어디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할 때 아이의 길이 달라진다고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부모님들께 오늘부터 집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표현들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결과 대신에 과정부터 물어야 합니다. 몇 점 받았어? 이 부분 대신에요.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웠어? 이번 시험에서 새로 배운 건 뭐였어? 원래 그런 아이야 라는 말은 줄이고요. 넌 원래 숫자에 약해. 넌 원래 발표는 못해. 이 대신에요. 지금은 발표가 아직 익숙하지 않지. 우리 조금씩 연습해 볼래? 실수 앞에서 표정 관리도 중요합니다. 아이가 틀렸을 때 우리가 잠깐 찡그린 표정, 실망한 한숨이 아이 머릿속에는요.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메시지로 들릴 수 있거든요. 의식적으로 한번 숨 고르고요. 휴, 좋아.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 이런 말 한마디만 바꿔보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질 거라 확신합니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의 칭찬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너 천재다 이런 말보다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게 정말 좋았어. 멋있어. 이번에 스스로 계획 세워서 한 거 정말 인상적이더라. 이렇게 말이죠. 부모가 먼저 실수에 관대해지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아이에게만 실수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고요. 부모 본인은 작은 실수에도 덜덜 떨거나 완벽주의에 빠져 있다면 아이는 금방 눈치채겠죠. 가끔은 이렇게 말해주세요. 엄마 아빠도 오늘 회사에서 실수했어. 근데 그 덕분에 한 가지 배운 게 있더라. 이렇게 말이죠. 이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가정이 아이의 실험실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게 성장 마인드셋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환경이겠죠. 오늘 대신 읽어드립니다. 첫 시간으로 함께한 첫 번째 책, 캠베인의 최고의 공부는 집에서 시작된다. 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할 한 줄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능력보다 그 능력을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이 아이의 공부를 결정한다고요. 우리 아이들 조금 느릴 수도 있고요. 어떤 부분은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겠지만 너는 원래 이런 아이야. 한계를 긋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연습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해주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말이죠. 이미 우리 구독자분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에 오늘 책의 한 문장, 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두 번째 책으로 또 찾아올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기자 TV